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오늘 옵션 만길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0.5% 정도 오르면서 2010선 위에서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1978포인트까지 밀리면서 하락했던 지수가 상승 반전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지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전략은 오늘 대박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모두 꼼꼼하게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고수의 투자 비법에서 준비한 공매도 제도와 투자 전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노하우까지 모두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주식 고수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지만 결국 장 막판에는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개인과 함께 매수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내일 장에 대한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한 6개월 만에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오늘은 또 옵션 만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한 1980포인트를 이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또 장 후반에 동시효과에는 한 10포인트 이상 당기면서 옵션 만기를 무색할 정도로 2010포인트 이상 10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 말씀드리겠고, 일단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1975포인트가 지지되는 한 지금의 상승 트렌드는 좀 이어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대외 변수로 보면 역시나 그리스 국제협상 난항 때문에 약간은 말이 많습니다만은 1차 구제금융협상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약간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벼랑 끝 전술이 통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1차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2차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시장이라든지 유로화의 동향, 아시아 시장, 중국 시장을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쪽에 약간은 점수를 더 주는 분위기다 말씀드리겠고, 과연 그러면 지금 200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삼성전자가 계속 갈지 자동차가 반등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역시나 2000포인트를 갖다 둔 주체는 화학주라든지 건설, 금융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펀더멘탈을 갖다 대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상승 매기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 보면서 업종을 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팔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될지 고민되는데, 그 고민되는 관점은 사실은 팔아야 되는 사람보다는 1900포인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던져버린 사람이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장을 볼 때는 오히려 이제는 올라가는 양봉보다는 올라가다가 잠깐 쉬어주는 음봉이 어떻게 보면은 매수 찬스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장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더 자세한 시장 분석은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합니다. 오늘은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이 이어집니다. 추세와 변동성 포착은 매매 선결 조건, 예측과 대응 영역의 시장은 유연하므로 시장 국면별 적절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핵심이다. 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나 팀장의 롱숏 트레이딩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하시다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기시면 혼자 참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라글 게시판으로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공부하실 때는 와그라글 게시판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시간대별로 잘 맞춰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문가의 관심 종목뿐만이 아니라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창봉 팀장님의 롱숏 트레이딩 가장 먼저 시장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000선 안착했고요. 오늘도 2000선 위에서 2010선 넘어서면서 마감했는데, 하지만 그에 따른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국내 시장 증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앞으로 전망은 어떤 것인지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전략 부탁드리죠. 예, 제가 내일장 전략을 말씀드릴 때 네. 단기적으로 1975포인트란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또 마지막 전략에서 양봉보다는 음봉을 기다리자,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잠깐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렇게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도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양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머릿속에
1975라는 이 포인트를 잠깐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실 분은 이 포인트를 주목하시고, 그럼 하필 왜 많은 숫자 중에서 1975, 네 생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제 생일은 아니고요. 바로 이게 11선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왜 11선 수급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냐 또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그건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조금 작게 봤을 때 지금 현재 2000포인트를 갖다 냈을 때 그 중간력이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완행버스로 2000포인트를 왔다 말씀드리는데 바로 중간 포인트가 1월 말 이에 있던 1950선에서 멈춰있던 대략적으로 한 7거래일 동안의 매물대입니다. 매물대고 어느 정도 올랐다가 쉬었다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사실 1975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1950까지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이란 것이 그렇지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냐 하면 보통 장이 이렇게 오늘 사실 잠깐 아슬아슬했습니다만 올라갔지만은 잠깐 내려오게 되면 먼저 이 매물이 먼저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사실 프로그램이 먼저 나오겠죠. 먼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여기에 들어왔던 이 매물 자체가 여기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좀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 벌써 매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1950포인트에서의 지지력은 상당히 약합니다. 약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21선이 있는 대략 1910포인트까지는 토해낼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975포인트가 딱 오면 다 팔란 소리는 아닙니다. 지수 온다고 종목이 다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현금화 전략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위로 가면 얼마까지 갈자?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은 지금 장은 조금 크게 보면 2030포인트까지는 상당히 쉽게 열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사실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갈까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는 법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저항이 어디에 있을까? 저항이 어디에 있을까 보는데 지금 기간을 짧게 봤기 때문에 저항이 안 보이죠. 근데 요 그림을 조금 제가 길게 보겠습니다. 작년 6개월 정도 보면 화면이 조금 작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작년 그 8월 영역이 되죠. 요 영역 가면 여기 보시면 거래가 뻥 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년 기준으로 작년 8월 1970에서 2030포인트까지는 좀 피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어느 정도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장 자체가 일단 과열은 과열입니다. 약간 과열은 과열이지만은 상승 속도는 항상 제한적이다. 주가는 올라갈 때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얼마까지 올라갈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는 사실 초짜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어느 위치에서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화를 조금 할까 아니면 다시 한번 매수를 조금 진입할까를 고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하창봉 팀장님의 오픈 요어 아이즈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오픈 요어 아이즈 시간에는 주식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조금 남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네. 보통 이제 그 주제를 많이 준비를 해오죠. 근데 네. 이제 뭐 어떤 열혈 시청자님께서 예.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서울경제에서 방영하는 이 대박 플러스가 인기도 있고 상당히 네.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직접 전화를 주셔가지고 가장 궁금한 부분이 공매도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상담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문자 상담도 좋습니다만은 좀 궁금하다든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꼭 연락을 달라 말씀드리겠고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일방향 교육이었고 이제는 쌍방향입니다. 쌍방향이기 네.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교육이 된다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마 시청자님 보고 계실 겁니다. 제가 한 분을 위해서 네. 1시간을 준비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분이 궁금하다고 하셨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차마 문자로 보내지 못하셨던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또 오늘 주제는 시청자님께서 직접 뽑아주신 주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님이 뽑아준 것도 있고 또 시장 네. 2000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어떤 서로의 어떤 요구 조건이 됐든 간에 상당히 적절한 타이밍에 주제를 가져왔다. 자화자찬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자, 공매도. 공매도 우리가 많이 쉽게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잘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른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제가 오늘은 준비를 했죠. 제가 한자는 조금 못합니다만은 잘 풀어드리면 상당히 이거는 우리한테는 사실은 적입니다. 나쁜 놈이죠. 주식을 팔아먹는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 빌공자를 쓰고 있습니다. 빌공. 비었다 이겁니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팔매자죠. 요게 없어지면 살매자인데 요거 뭐죠 이거? 요 한자가 있어가지고 팔매자입니다.
없는 상태에서 파는 도, 사실 이렇게 도자가 제도 도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식도 없는데 파는 것이 공매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어느 정도 영어로 표현하면 그 스탁 셀링이라 그러죠. 영어로 이제 바이는 사는 거는 바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간단하게 제가 개념이 팍 와닿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한글로 한번 그래서 규정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조금 한자 풀어드린 그대로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공이죠.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이다. 이게 공매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과연 공매도는 누가 할까요? 예, 이게 이제 이게 중요한, 지금부터는 사실 제도 뭐 이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이거를 누가 하냐 이겁니다. 누가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투자 주체가 세 가지가 있겠죠. 외국인이 있을 것이고, 기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작은 슈퍼개미 개인이 있죠. 근데 공매도는 거의 한 80%, 90%가 거의 외국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때는 공매도는 거의 다 외국인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냐면은 첫째 이제 기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약이 많죠. 무슨 제약이 많죠? 뭐 주식을 몇 % 살 때도 다 거래소에 공시를 해야 되고 또 업계 어떤 회사 유니버스 내에서 사야 되고 또 하나가 기관이 만약에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관이 어떤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매도를 계속하고 있다. 특정 기관에서.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펀드 매니저나 운용사는 나중에 삼성전자 IR에 연말에 초대를 못 받습니다. 증권사에서 어떤 매도 리포트가 안 나오는 만큼이나 기관들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단지 뭘 하죠 이 친구들은? 차라리 현금화 비중을 두는 겁니다. 공매도와 현금은 다르죠. 파는 겁니다. 그냥 팔면서 현금 비중 포트 조정만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외국인이 거의 다 한다. 그러면 외국인 중에서 무조건 또 다 하느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외국인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도 크게 뭐 검은 머리도 있고 크게 보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 머리도 있죠. 노랑 머리라 그랬군요. 노랑 머리. 하얀 머리는 아니고요. 노랑 머리도 있고 가짜 외국인이죠. 이 친구들도 있고 또 하나가 투자 성향이 약간 장기 투자, 국민연금처럼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무슨 장기야 그냥 단타쟁이, 단타하는 투자도 있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공매도는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바로 단타 쪽이 많이 합니다. 단타라 그러면 또 누구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적으세요. 노트에. 헤지 펀드들이 많이 합니다. 오늘 그 증권사들이 증권주가 많이 내렸죠. 약간 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형 헤지펀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회에서 허공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 헤지펀드라는 그것 자체가 이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또 헤지펀드는 뭐냐? 그래서 제가 여담사에 말씀드리죠. 헤지펀드는 보통 100명 이하의 어떤 단기적인 개인 자금을 모아가지고 투자 신탁을 형성해서 돈 되는 데는 다 쏟아붓는 게 헤지펀드입니다. 돈 되는 데는 뭐죠? 올라갈 때는 주식 사고 내려갈 때는 주식 팔고 금값 오르면 금값 사고 왔다 갔다 상당히 초단타하는 세력들이 이런 헤지펀드인데 이런 자금 자체가 사실은 공매도의 가장 많은 주체입니다. 예,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겠고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시죠? 제가 말이 쉽게 공매도란 표현을 합니다만은 원래는 공매도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가 불가능하답니다. 이건 먼저 못을 딱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차입 공매도가 있고 차입 공매도로 나눠집니다. 네이키드. 발가벗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정권에서 정권사에서 내가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입 공매도를 그러고 아예 없는 상태에서 아예 담보 가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팔아버리는 거 네이키드 숏셀링은 아예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매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숏셀링, 차입 공매도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금융주에 대해서는 허용을 안 했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서 약간 이제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HTS 현재가 화면에 보면 공매도 수량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건 HTS를 그 표기를 잘못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라는 거는 원래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공매도라는 표현보다는
대차거래나 대주거래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일반 투자가분들한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뭐 삼성전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5천주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제가 이따 같이 보겠는데 그 내용을 잠깐 공매도하고 주식 대차거래에 대해서 조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혼돈되는데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다릅니다. 주식 대차거래, 공매도, 대주거래. 이거는 많이 아시죠? 아마 하시는 분 있는데 자, 주식 대차거래나 공매도라는 거는 원래 어떤 거냐면은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어디 갔죠?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한테서 장기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어쨌든 간에 주식은 빌리는 거니까 빌리는 거다 말씀드리겠고 공매도라는 것은 사실 장기란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증권사가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빌려주는 주체가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주는 주체가 장기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장기 금융기관에서 빌려준다 그랬을 때는 이걸 주식 대차거래라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공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요거를 많이 하시죠. 요거는 우리 개인 투자가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금융기관 간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금융기관 간이니까 뭐라 그랬죠? 외국인들이 많이 한다 했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다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대차장고란 표현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개인들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그럼 뭘 하죠? 신용계좌를 개설해가지고 하는 것이 대주거래입니다. 대주. 또 대자라는 표현이 제가 한자로는 안 쓰겠는데 대신 주식 주자고. 그래서 개인 투자하고 증권사 간의 거래가 대주거래다 말씀드리겠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잠깐 뭐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증권사 주식 계좌에다가 신용 계좌를 개설을 하죠. 신용 융자 계좌를 개설을 합니다. 요거 아마 주식 그 신용 살라고 매수해 보실지 신용 융자 매도 있는 줄은 생각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신용 융자 서비스 내가 똑같은 제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1,000만 원 1억이 있으면 신용 계좌 개설 담보금 100만 원 묻고 어떤 삼성전자 같은 거는 뭐 증권사마다 HTS 그 증금 때문에 다릅니다만은 뭐 레버리지는 4배, 5배까지 쓸 수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용 매수하는 거에 반대입니다. 신용 융자 계좌라는 게 또 하나 개설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의 증거금을 요청을 합니다. 물론 증권사마다 조금 달라요. 이렇게 됐을 때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신용 매수할 때보다는 증거금 레버리지가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를 만약에 신용으로 사고 싶은 사람은 1억만 있으면 실제적으로 증권사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5배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5억까지 살 수가 있죠. 근데 신용 예를 들어서 대주 매도 치는 거 매도를 형성하는데 만약에 내가 1억인데 5배까지 5억까지 신용 매도를 하게 허용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 대주라는 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금 빚이잖아요. 빚. 주식을 몇 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완전 레버리지는 거꾸로 흘러갑니다. 1억 갖고 있다고 1억 매도 100%도 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퍼센테이지가 100이 아니라 100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증권사 입장에서는 개인 계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주식을 갖고 올 수 있는 영역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용 매수라는 거는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오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대주라는 거는 주식을 갖고 와줘야 되는데 1억 갖고 있는 계좌한테 1억의 대중 매도를 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는 내려간다 말씀드리겠고 근데 외국인들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금융기관 간 거래이기 때문에 주식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또 신용거래 해보신 분은 아실 건데 보통 거래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서를 많이 했지? 수수료를 물지 않습니까? 수수료 외에도 대주거래 혹시나 하시게 되면 제가 별로 하란 말은 안 하겠는데 돈을 조금 더 냅니다. 뭘 내냐면 알고 계셔야 돼요. 거래 수수료는 거래 수수료들을 받아가고 두 번째는 이자를 냅니다. 이게 대주 이용료라는 겁니다. 참 보면 증권사 나빠요. 뭐 수수료도 묻고. 근데 이 대주 이용료가 뭐냐면 우리 증권사에서 어떤 삼성전자 주식을 너한테 100주 빌려주니까 이자 내놔. 이게 대주 이자입니다. 조금 묻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오류가 있죠. 여기서도 우리는 하긴 넣겠습니까? 개인은 1억을 갖고도 1억에 대한 신용 매도도
하방에 대한 베팅도 못 하는데 이 친구들은 벌써 1억을 가지고 5배까지 할 수 있는 레버리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차거래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시장에 외국인들이 교란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아까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왜 개인들, 우리 개인 투자가들 보고 이렇게 자금이 있다고 대주거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주식은요, 참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식은 기본적으로 사가지고 투자면 아니니까 사가지고 수익 내서 버는 게 진짜 버는 겁니다. 물론 돈을 버는데 그런 게 어딨냐 할 수 있지만은 주식은 본질적으로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그 기업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먹을 생각을 해야지, 주가 올라와가지고 요거 내려가는 거 요거 먹었다고 좋아해봤자 돈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뭐 해지한다고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올라갈 때 먹고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뭐 하면 되죠? 물론 요거 해가지고 조금 먹으면 좋아요. 삼성전자 100만 원에 매도 쳐가지고 90만 원에 쓸어 담으면 10만 원 먹습니다. 네? 10만 원 먹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1억을 가지고 100주를 사가지고 위로 10만 원 먹는 게 맞지? 1억 가지고 100주 매도를 못 친단 말이죠. 10주도 못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먹어야 되지 내려갈 때 요거 먹으려고 대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증권사 직원이 꼬셔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실제로 내려갈 것 같다 그러실 때는 항상 그냥 캐시, 항상 현금화 전략이 더 유효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쪽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조금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매도 현황인데요. 일단 아까 말씀대로 자꾸 개념 정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미예탁증권의 매도 행위는 금지됩니다. 미예탁증권. 이 무슨 소리죠? 똑같습니다. 주식이 없는데 파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예외 규정은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차입한 증권, 내가 빌려온 증권 아닙니까? 대주를 해가지고 빌려온 증권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는 행위는, 결제를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렇게 요거는 되죠. 뭐죠? 결제를 하고자 하는 매도, 요거는 됩니다. 그러니까 차입한 증권으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를 매도를 쳤으니까 이제 잔고에는 마이너스 매도가 찍힙니다. 계좌 혹시 해보신 분 아시죠? 그 금액 자체를 결제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다시 파는 거, 청산 갖다 주는 거, 그거는 허용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제도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안 되는 부분이, 보시면 가격을, 주문을 낼 때도 좀 제약을 뒀습니다. 제약을 뒀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왕이면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안 주기 위해서, 원래 공매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해치 거래라든지 어느 정도 시장 유동성 공급 여러 가지 측면에 들어왔지만은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면 안 된다는 가장 본질적인 이용을 해가지고 매도 주문, 팔자 주문을 넣을 때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못 내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아니라 한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직전 매도가가 만약에 10,000원인데 요보다 낮은 가격, 만약에 9,990원으로 주문은 못 낸다. 왜? 자꾸 이렇게 내면 공매도 물량이 이 종목에 대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공매도에 대한 제약용이다 말씀드리겠고,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케이스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근데 이게 우리 투자가분들이 사실 여기에 많이 해당을 되시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주가 다 빠지고 나서 진작 팔 걸, 그런 걸 하시는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결제 이행을 전제로 해가지고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됩니다. 일단 제가 원칙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는 것도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뭐죠?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수량 한도 내에서 파는 거는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가장 와닿는 게 표현인 게 이겁니다. 이거 2가지입니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정자에 가담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아마 SM이 유상증자를 했죠. 이 SM 엔터테인먼트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이라는 걸 얻어맞고 정자 대금을 납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 스케줄은 체크 못했는데 한 2월 말인가 3월 정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배정받은 물량만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월 28일 날 SM의 주가가 내가 배정받은 물량이 들어온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은 2월 28일 날 되면은 사실은 내 잔고에 이렇게 찍혀요. SM의 주가가. 근데 여기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날에 물량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어차피
권리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26일 날 주식을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잔고에는 안 들어왔지만은. 근데 요거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는데 요런 거 쪽 체크하시면은 어느 정도 정자 물량 때문에 내 주가가 갑자기 내려가는 거는 방어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권리 행사됐을 때 무조건 28일이라고 내 잔고에 안 찍혔다고 못 파는 게 아니라 날짜는 그게 공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 28일 날 주식이 들어온다는 그 권리 내역서가 딱 통보가 오죠.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거나 봉투에 넣어주면 그 이틀 전 영업일수 기준으로 토요일 날 팔지 마시고 영업일수 기준으로 이틀 전에는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왜냐하면 당연히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이 사람 계좌로 돈을 넣어주겠으니까 이럴 때는 허용이 된다 말씀드리겠고 장내 시장이 아니라 또 장외에서 만약에 주식을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허용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하면은 감은 잡히겠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것만 알아가지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실전에 응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응용을 같이 해보시면서 지금까지는 이론 공부, 이제부터는 실전 공부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대신증권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이제 처음부터 잘 보시면 증권사마다 이제 HTS 기능이 잘 있습니다. 약간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한번 잡아주시면 자, 오늘 보면은 실제적으로 여기 날짜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HTS인지 이런 화면이 제공이 됩니다. 제가 조금 화면을 좀 중앙으로 잡아주시겠어요? 네, 잡아주시면 자, 오늘 거래소와 거래소에서 최근 일이죠. 공매도가 가장 많이 나온 순위가 쫙 나옵니다. 리스팅이. 한 제가 5위 몇 가지 보면 STX 페논션, 뭐 신성통상, STX 조선해양 이렇게 있죠. 근데 요거는 이 화면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 하루짜리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립니다만은 장중에 이 화면을 만약에 보고 있다. 이런 기능은 HTS마다 다 있습니다. 보고 있다. 전혀 쓸모 없습니다. 제가 전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명히. 왜 전혀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라고? 기간별 공매도 순위가 나올 때는 최소한 날짜를 최근일 보지 마시고요. 최소한 5일을 먼저 봅니다. 자, 5일 되니까 바뀌어버렸죠. 요새 가장 많이 올랐던 웅진에너지가 또 1등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죠? STX 페논션은 아까 2위에 있었고 하이닉스, LG전자, 웅진케미칼 순으로 딱 올라옵니다. 요 정도 한번 딱 보시고 또 한번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소한 1개월 정도를 보십시오. 1개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는 사실은 3일의 시간밖에 없습니다. 3일. 제가 자꾸 빼먹은 것 같은데 3일이기 때문에 3일만 보면 되는데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외국인들의 주식 대차거래 그리고 개인들의 신용 대주거래는 30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한 달 이상 보시면은 요 기간 설정 말하는 겁니다. 한 달 이상 보시면 의미가 없어요. 주가 다 빠질 거 다 빠져버리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고 최근 한 달 내로 보면 보시죠. 하이닉스, LG전자, 디스플레이 이런 종목이 올라오죠. 그럼 이런 거는 요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시고 만약에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래소 시장에서 어느 섹터 요거는 종목을 사실 보는 게 아니고요. 어느 섹터에 태양광이냐 태양광이냐 아니면은 뭐 전기전자에 대해서 업종으로 보는 거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화면으로 쫙 들어가면 종목별 공매도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종목별 공매도 순위가 나오는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뭘 보신 거냐 지금 GS건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GS건설인데 제가 GS건설을 놓고 오늘 공매도 수량을 파악하면서 주식 매매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GS건설만 잘 보시면 이거는 뭐 봐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또 그러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잘 보시면 뭘 보는 거냐 공매도량을 봅니다. 양을 보는데 화면 잘 보시면 오늘 13,000주가 매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저는 아직 못 믿겠습니다. 아, 이젠 믿을 수 있겠네요. 왜? 6시가 지났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금 6시라는 표현을 했으면 나중에 퀴즈 낼 겁니다. 왜 6시를 건지. 그러면 이 데이터는 믿을 수가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어느 정도 몇 천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폭이 중요합니다. 2천주, 2천주, 2천주 계속 팔면 무시입니다. 근데 2천주, 2천주 팔다가 오늘처럼 13,000주가 딱 팔면 요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 아, 11만 원에 13,000주가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종목별 공매도 추이로 들어가면 HTS에서 화면을 조회할 때 변동폭에 포커스를 맞추라 말씀드리겠고
과연 업종은 뭐가 갈까를 보는 하면은 상당히 또 업종별 대차거래 종합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차거래라 그랬습니다. 공매도 아닙니다. 대차, 주식 대차 외국인들이 하는 거 잘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치고 있나, 작전 세력들, 단타 세력들, 해치 세력들이 어디에 들어오고 있냐 딱 보면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화면은 지금 대신증권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도 보면은 보세요. 가장 많은 오른 업종에 당연히 많이 오히려 헤지펀드들은 팔고 있습니다. 1순위 전기전자 파랗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2번이 금융주, 오늘도 금융주 제일 많이 올랐죠. 화학 3번이죠. 그러면 아니 여기서 잠깐 제가 또 쉬어갈까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내려간다는 소리야? 꼭 그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항상 보면 업종별 대차거래 종합 보면 제일 센 업종에 대차 잔고도 제일 많이 쌓인다는 거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로 보면 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게 종합주가지수 그 차트인데 공매도 화면에 보면 세 가지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근데 H증권사들이 HTS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보여줄 때는 좋은 정보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체결, 상환, 잔고가 있는데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제가 감을 잡아 드리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차트를 그냥 보십시오. 차트를. 그래서 제일 보시면은 제일 먼저 많이 보는 거는 제가 도표를 보는데 잔고량입니다. 잔고량. 대차 잔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지금 보면 1월 말 이후에 대차 잔고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건 지수랑 당연히 거꾸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요 정도 한번 체크하시면 되고 상환 주수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환 주수라는 거는 대차 잔고 주식을 빌려 가지고 얼마나 갖다 줬냐. 예, 그죠. 그런데 요거는 봐도 모르겠다. 보지 마십시오. 그럼 뭘 보라고? 체결 수수를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체결이 됐느냐. 요런 걸 한번 보시고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은 항상 잔고 수주하고 체결 수주를 보는데 요거 봐갖고는 별로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어느 정도 흘러가는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같이 요럴 때 현재처럼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급격하게 움직인 걸 제외하고 나면 특별한 흐름은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때는 왜 그랬겠어요? 지수가 1800포인트 초반에 있다가 지금 2020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대차 잔고는 드러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는 도저히 이래도 모르겠고 좀 쉽게 해야 될라. 그러면은 제가 실제적으로 GS건설을 통한 공매매 매매법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GS건설의 한번 주가 흐름을 잠깐 기억해 두실까요? 잠깐 지금 GS건설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요건 일봉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GS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볼까요? 이 10만원이라는 그 가격대에서 조금 주춤거렸습니다. 10만원. 그러면은 안 봐도 당연히 2월 1일 날에는 대차 잔고가 급증을 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세게 오르는 업종에 대차 잔고는 쌓인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다가 어저께하고 오늘은 흐름이 아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대차 잔고를 GS건설의 최근 일주일에 열흘의 대차 잔고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면은 확연하게 이제 GS건설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자 1월 잘 보시죠. 1월 27일 이제 차트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1월 27일 날 제가 낙서를 많이 했네요. 18만 주를 상환을 합니다. 상환은 뭐죠? 주식 갚아준 겁니다. 근데 대차 잔고가 거꾸로 줄은 거죠. 줄은 거는 뭐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상환한 겁니다. 1월 27일이 언제죠? 내가 보니까 처음으로 딱 10만원 형성했대 요 날이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단순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딱 요 날 뭐합니까? 18만 주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왜? 공매도는 올라가면 손실이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는 주가가 사실은 공매도 딱 상환하고 나서는 오히려 주가 조금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월 1일이라 그랬나요? 실제적으로 2월 1일 날 바로 7만 3천 주가 대차 거래가 차익 공매도가 나옵니다. 왜? 요 장대 양봉에서. 그래서 눌러버려요. 눌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사실 흐름 자체가 1000주밖에 없습니다. 자, 흐름 1000주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규 세력이 조금 당깁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사흘 동안에 실제적으로 대차장고 쪽에서는 별로 흐름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한은 거의 웬만하면 무시하라고. 근데 어저께 어떤 일이 나오죠? 어저께 12,000주가 나오면서 주가가 10만 원을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저께 들어왔던 GS 건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쇼커버링입니다. 쇼커버링. 쇼커버링이 뭐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접근을 거꾸로 하시면 되죠. 매수는 내려갈 것 같으면 내려가면 손해니까 그런 것이고 공매도는 올라가면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올라가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해놨는데 올라갔기 때문에 쇼커버링이고 오늘은 그럼 뭐죠? 오늘은 제가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상당히 신규 매수일 확률이 강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데? 도저히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제가 설명드리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투자 전략을 했을 때는 어제는 쇼커버링이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반등입니다. 기술적 반등인데 오늘은 뭐냐? 신규 매수입니다. 그러면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가격론을 떠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양봉의 크기를 봤을 때 크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개의 힘은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요거는 기술적 반등, 요거는 신규 매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죠? 사실 오늘 못 올라갔다면 얘는 빠질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질 종목인데 새로운 신규 매수 자금이 왔기 때문에 GS건설은 향후 앞으로만 봤을 때는 바로 여기서 바로 상승 탄력이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일일이 개별 종목을 다 분석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이 공매도 물량은 항상 개별 종목을 접근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물량은 쌓인다. 그럼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과 같이 보는데 많이 쌓아놨다가 한번 풀었는데 주가가 올라오면 공매도 쇼커버링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랬을 때는 조금 지켜보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간다. 그럼 누구? 신규 매수 따라붙자. 이 전략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롱숏 트레이딩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장 국면별 캔들 매매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매도 조금 더 하려고 그랬는데 재미없는 게 아니라 머리 식히자는 의미에서 네. 잠깐 주식시장을 이용한 37업종을 통한 캔들 분석법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네. 왜 많고 많은 숫자 중에서 37을 했을까요? 제가 지어냈습니다, 사실. 지어냈어요. 자, 3. 주식시장은 우리나라는 3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익숙해집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짜맞추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주식을 사고 나면 T 플러스 2라 그러죠. 즉, 내가 월요일 날 사면은 3일 후에, 오늘 포함해서 3일 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3. 맞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 열거하면 많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통 결제 제외되어도 3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7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7, 행운의 7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포함을 해드리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 하실 때 실제적으로 항상 3이라는 숫자를 제가 잊어먹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월요일에 주식을 사는 사람은 최소한 수요일까지 그림을 예측하고 주식을 사십시오. 그래서 수요일까지 들어간다. 3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10시에 주식을 사는 사람은 데이 트레이드다. 11시, 12시, 1시. 1시까지는 주식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주봉 트레이더고 월봉 트레이더다. 나는 장투다. 이러신 분들은 한 달을 나누십시오. 1일부터 10일까지 초순, 이렇게 중순, 하순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중간중간에 사는 겁니다. 5일, 15일, 25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나는 5일날 사서 25일부터 정도는 어느 정도 실현하겠다. 근데 25일은 사실은 보통 장이 올라가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예, 요거 모르면 안 됩니다. 혹시 모르시면 다음 주 올 때가 제가 숙제 내겠습니다. 25일은 거의 다가 많이 오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고 요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현상을 파악할 때도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자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은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매매 기법을 쓰는데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밑에 게시판에 글자가 많이 들어오네요. 하겠습니다. 25. 월급날이 아닙니까? 월급날이죠. 대부분 직장인들. 그리고 사실 가장 인한 CMS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펀드에. 기관들한테 돈을 제일 많이 주는 날입니다. 왜 통상적으로 그 달의 말 말고 25일날, 26일날이 기관들이 주식을 많이 매수를 해줍니다. 그거 혹시 시간 되시면 쭉 한번 데이터 해보시면은 맞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25입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가지고 바로 그냥 답을 드렸어요. 자, 보면은 양봉 매수죠. 가장 간단하게 접근합니다. 지금같이 강세장일 때는 시제적으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원래는 일봉으로는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제가 조금 실전 들어갈 건데 보통 주봉이나 아니면 월봉 정도로만 하시고 일봉으로 요매면 하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 뭐냐? 주식 가장 기본입니다. 무릎에서 사가지고 가슴에서 팔자를 이렇게 배웠죠. 예, 이건 단타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하는 강의 기법은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의 기준봉이고요. 나는 기준봉에 베팅을 해가지고 기준봉을 잡고 아니죠. 두 번째 봉에 베팅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에 이 기준봉과 똑같은 랠리를 먹겠다는 게 기본 컨셉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 봉이 기준봉이고 이 봉이 나오는 다음 봉에 나는 진입을 할 것이고 나의 수익 목표치는 이 세 번째 나오는 이런 봉에 목표치를 둔다 이겁니다. 이렇게 미리 중요하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세 가지 기법이 있어요. 여기서 살까 여기서 살까 여기서 살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제가 사실 권하는 전법은 가슴입니다. 양봉은. 그렇지만은 단계마다 다릅니다. 제일 먼저 30% 위치에 있다. 시장이 이제 여기 첫 번째 기준봉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럴 때는 얼마만 사냐고요? 30%만 삽니다. 그래서 약간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갑니다. 가나? 그리고 샀어요. 근데 조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주가 요거는 생성된 거고 난장판이 됐네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올라오고 요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허리를 잡긴 합니다. 가네? 그럼 언제? 내가 사고 싶은 물량의 50%를 여기서 삽니다. 이게 철저하게 이것이 되셔야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게 되고 70분까지 온다. 그러면 뭡니까? 차트가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까지 오면 이 차트가 어떻게 죠? 현재 도찌입니다. 근데 70% 이상을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봉은 폭등이죠. 그럴 때는 가자. 그럼 담아버리는 겁니다. 내 물량의 70% 전체를. 그래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와 어느 정도 베팅 레버리지를 활용한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주식은 한 방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한 방에 살면 무조건 이 다음 봉이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늘이 도와주는 거고 작전 세력이 도와주는 거고 세력이 도와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이런 큰 양봉이 나오면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 자, 만약 예를 들어서 30%만 무릎에 샀는데 다시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손질의 여유가 있습니까? 팍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 들어가면은 못 잘라요. 이런 말씀 드리겠고, 제가 종목 샘플 드릴 거니까 자꾸 지켜봐 주시면. 그럼 손절을 어떻게 하느냐? 손절도 한 방에 하지 마십시오. 원래는 손절을 다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주 회사가 아예 없어질 회사가 아니라면 사실 한 방에 손절하는 습관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아예 이상한 종목 아니 만약에 정석대로 투자를 했다면 안 좋고 오히려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회사는 괜찮고 시장 때문에 빠진다 할 때는 제일 문제는 거꾸로가 됩니다. 주가가 이제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제 내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파란색에서. 거기서 제일 먼저 요까지 딱 올라오면 실제적으로 30%만 텁니다. 다 안 털어요. 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30%는 텁니다. 이게 워낙 의미 있는 기준봉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설마 합니다. 매수의 반대입니다. 근데 올라오는 차가 다 턱 내려가버려요. 그러면 홀입니다. 안 돼 하면서 50%는 딱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까지 내려와 버렸다. 그러면은 악소리 나기 때문에 다 털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거를 제가 두 개의 종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포트에도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대원 미디어입니다. 자, 이 종목 혹시 저를 제교에서 모니터링 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요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가져갑니다. 왜 가져가는지를 잘 보시고요.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월봉을 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 기준봉은 있죠. 자, 기준봉. 6,000원에 못 샀던 간에 기준봉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이 봉이 기준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래서 향후 대원 미디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차트를 잘 보시면 제가 꺼놨죠. 7,250원이 아까 말한 70% 위치 아닙니까? 그럼 안 팔고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물론 지금 포트에 4달, 2달 이상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나 실제적으로 계속 이 선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가져가는 거다 말씀드렸고, 혹시 저를 잘 보신 분이라면 제가 손절가를
손절가를 7,250원에서 7,850원을 올립니다. 왜 올리는지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주봉으로 들어갑니다. 주봉에서 실제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850원을 올렸죠. 왜 올렸죠? 두 개의 주봉 자체가 여기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말씀드리겠고, 어느 정도 이런 종목을 만약에 일봉만으로 보고 매매했다면 대원미디어는 실제적으로 오늘의 9,180원을 못 가져갑니다. 지금 이 전법은요, 주식을 잘 사놓고 일찍 파는 분을 붐하기 위해서인데 왜 못 가져가는지는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죠. 자, 요 정도 내려와 버리면은 조금 배웠다는 친구들은 주식을 21선 깨우고 11선 해볼 때 다 버립니다. 기준 없이 매매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차트 좀 배웠는데 가다 꺾이네. 근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을 정해놓으면 실제적으로 끝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트가 나오면 그 다음 주봉이 최소한 5일 동안에 얘를 감싸지 못하면 얘는 내려갑니다. 그거를 트라이 하면서 매매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런 매매 기법이다 말씀드리죠. 요쯤 되면은 실제적으로 제가 날짜는 안 봅니다. 대원미디어가 요 위치까지 오면 이 다음 차트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되죠? 한 번이라도 얘는 7천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 차트는 망가지는 차트입니다. 망가진 차트, 아예 내려가는 차트입니다. 하지만은 올라가죠. 내려갔네요. 예, 제가 사기꾼 됐습니다. 근데 내려간 게 아니죠. 떴다가 빠졌을 뿐이지 종가는 이걸 안 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런 주식은 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정도 되면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어느 정도 야, 요거 부담이지 않냐? 그런 말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주봉과 월봉에 대한 베팅, 그리고 이 종목이 갖고 가고 있는 월봉 수익률에 대한 베팅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은 안 봐도 9천은 넘어버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키는 뭐냐면 어떤 주식을 계속 끌고 가야 되고 어느 정도 잘라줘야 되고 물량 조절을 할 때는 단기적인 일봉 흐름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봉, 월봉, 그리고 주봉, 월봉이 상승이기 때문에 70% 선을 지지하는 한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 팀장님의 명쾌한 강의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내일 증시 나비효과 강의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